이번 시간에는 측정과 척도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정과 측도가 아니라 요즘은 이제 척도로 많이 어, 얘기하죠. 연구할 때 대상자들에게서 알아낸 사실을 구분하는 과정이에요. 즉, 알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데, 척도는 구분한 것들에 대한 성질을 숫자나 문자 등으로 나타냅니다. 즉, 알아낸 수치, 알고자 하는 것들의 성질을 말하죠. 예를 들면, 온도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한다. 아래의 표와 같이 대상자에게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대상자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실험 전 온도, 실험 후 온도, 집단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척도는 김아무개는 남자이고 70kg의 몸무게를 가지는데, 이런 대상자들의 각각의 측정들의 성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름, 나이, 몸무게, 성별, 또 집단, 전 온도, 후 온도 해서 집단은 이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연구에서 측정되는 성질은 네 가지 측정 범주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이를 측정 수준 혹은 측정의 정도라고 말합니다. 종류는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척도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명목은 가장 간단한 형태로 사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명칭을 부여하는 척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름, 성별, 인종, 색깔 등을 말하고, 명목 척도는 두 개 이상의 각기 다른 범주에 동시에 포함될 수 없는 상호 배타적인 특성을 가지죠. 상호 배타적인 의미는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 성별, 인종, 색깔. 또 뭐가 있을까요? 도시 이름. 그쵸? 그러면서 개인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호 배타적인 의미라고 하는 뜻.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내가 될 수 없다는 것. 즉, 남자와 여자는 남자이면서 여자가 될 수 없고, 또한 남자와 여자는 같다, 이렇게 될 수가 없죠. 더하거나 빼거나 또는 곱하거나 나누는 것, 사측연산이 안 돼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명목 척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서열 척도는 사물의 순위를 정하기 위한 척도를 말하는데, 명목 척도와 마찬가지로 더하거나 빼거나 또는 곱하고 나눌 수가 없습니다. 상중하 또는 1, 2 등 서열을 나타나기 위해서 부여하는 척도죠. 키가 더 큰지, 몸무게가 더 무거운지, 통증의 정도가 많습니다. 보통 적다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명목 척도와 다른 점은 비교의 기준이 되는 어떤 측정값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보다 더 키가 큰지 또는 누구보다 더 무거운지, 어제보다 더 아프다 등으로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등간 척도는 다른 말로 이제 간격 척도라고 해요. 위의 척도보다 더 구체적인 측정 도구입니다. 서열 척도의 크고 작음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더 큰지 혹은 작은지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와 달리 덧셈 법칙은 적용하지만 곱셈 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나 학업 성취 점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도씨, 4도씨의 차이는 몇 도씨 차이가 나죠? 1도씨 차이가 나죠. 더하면 7도씨가 됩니다. 하지만 20도씨의 날씨와 40도씨의 날씨를 보고 2배 덥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또한 온도가 0도씨는 온도가 없다는 뜻이 아니죠.
영도라는 온도가 있죠. 얼음이 어는 온도를 임의적으로 정해서 영도라고 정해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성적의 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등과 3등은 2등 차이가 나지만 3배 공부 못한다라고는 하지 않아요. 학업 점수도 온도와 마찬가지로 국어 점수가 0점이라고 해서 국어를 전혀 못하는 것이 아니라 0점을 얻었을 뿐이다. 편의로 0점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았을 뿐이에요. 그 다음 레이쇼 스케일이라고 해서 비율 척도인데 가장 고단위의 측정으로 등간 척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등간 척도와 구분이 되는 점은 순서, 간격, 원점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또는 곱하거나 나누는 것이 가능하죠. 길이, 시간, 몸무게, 키, 월수입, 통증 등 이것이 없을 때 0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면 비율 척도에서 0과 그 다음에 등간 척도에서 0의 차이점,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온도가 0도씨는 온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온도가 있죠. 이 부분도 알아두셔야 해요. 그 다음에 뭐 성별, 남녀, 이거는 명목 척도죠. 자, 생활 수준을 상중하로 나눴어요. 서열 척도, 등간 척도, 체온, 비율 척도는 어떤 통증. 그래서 체온은 이제 이런 것을 등간 척도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측정 척도의 적용을 봤을 때 앞에서 언급한 척도들은 연구자료 수집 과정에서 대상의 개별적 요소를 사례, 관측치, 측정값이라고 말합니다. 척도의 자료는 앞에서 언급한 질적 변수와 양적 변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러한 변수들이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로 나누어지죠. 예를 들면 명목의 척도와 서열 척도는 더하거나 빼거나 또는 곱하거나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질적 변수를 구분하고 등간 척도는 더하거나 빼기가 가능하고 비척도는 더하거나 빼거나 또는 곱하거나 나누는 것이 가능하기에 양적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 척도하고 서열 척도는 질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제 척도 분류고요. 등간과 비율은 이제 양적인 척도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척도에 따른 통계 방법을 보면 명목 척도는 남과 여와 같이 동일한 관계를 갖고 보통 빈도나 최빈치의 대표값을 사용하는 비모수적인 방법을 사용하죠. 또 서열 척도는 상중하와 같이 크고 작거나 동일한 관계를 가지고 중간치를 대표값으로 하거나 퍼센트를 이용한 비모수적인 방법을 이용합니다. 등간과 비율 척도는 측정치를 수량화하기에 평균, 표준 편차 등을 이용한 모수적인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즉 명목과 서열은 비모수적 방법을 사용하고 등간과 비율은 모수적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실험 연구에서 단독의 척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척도들이 혼합되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의 목적에 올바르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구별해야 한다고 언급했죠. 보통의 실험 연구에서는 y는 fx, 종속 변수는 f, 독립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함수에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실험값 대부분이 양적 변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실험값이 모두 수치화가 가능한 값들이죠. 예를 들면 온도가 통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종속 변수는 뭐가 돼요? 통증이죠. 온도는 독립 변수가 됩니다. 그런데 통증과 온도는 둘 다 양적 변수이기에 모술적 방법인 평균 비교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종속 변수가 질적 변수인 경우에는 평균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하죠. 예를 들면 만약에 골반 앞뒤 기울기가 견갑골의 앞뒤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한다면 이 연구의 종속 변수는 견갑골의 기울기고 독립 변수는 골반 기울기예요. 제목에서와 같이 앞과 뒤 기울기라고 말했기에 중간의 개념은 있을 수가 없고 기울기가 앞이 아니면 뒤인 명목 척도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변수에 따른 이제 통계 분석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자, 여기에서는 질적, 양적, 질적일 경우에 독립 변수가 질적이고 척도 분석과의 관계가 이제 질적이다. 종속 변수에서. 그러면 교차 분석을 사용해야 돼요. 독립 변수가 양적 변수인데 종속 변수가 어떤 질적인 변수다. 그러면 판별, 군집, 로지스틱, 프로빗 분석을 하고요. 종속 변수가 양적이면서 독립 변수가 질적일 때 T 검정, 분산 분석하고 독립 변수가 양적이고 종속 변수가 양적일 때 회귀 분석, 요인 분석, 경로 분석, 공변량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